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개발하는 회사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한 3년 정도 교육 운영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강의와 컨설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주제입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 직무 분석도 또 건드리고 있고요. 문제 해결 관련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별걸 다 하죠. 네,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솔루션 제공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건드리시네요.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이라는 걸 좀 하고, 고객들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좀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다 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아니면은 뭔가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제가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리더십하고 성과 측면만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뭔가 부서 간의 경쟁이 생길 수가 있다. 진단을 하는데 리더가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성과에 집중해서만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부서 간의 분쟁이 생긴 거죠. 그리고 리더십하고 문제 해결 차원 두 가지만 건드리게 되면 개인 측면으로 돌릴 수 있다. 회사에서 지원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죠. 분위기가 안 따라와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죠. 공감되십니까? 네. 그렇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러면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나 컨설팅은 이 조직 문화 기반이라는 게 붙습니다. 조직 문화 기반의 리더십, 조직 문화의 기반의 직무 분석, 그리고 조직 문화 기반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붙고요. 그럼 여러분들 조직 문화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 그냥 분위기일까요? 회사 분위기? 혹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십니까? 행동의 신념? 신념? 신념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 우리 조직 문화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평적 문화, 수직적 문화, 뭐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처음 만났습니다. 와,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MT 한번 가시죠! 이래가지고 MT를 갔어요. 저기 양평, 이런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을 이렇게 하나 딱 잡았어요. 펜션을 잡았다고 하죠. 펜션을 잡고요. 우리 다 이렇게 어울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울려서 이렇게, 뭐, 둘러앉아서 자기 소개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누군지는 정체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살인자가 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의심하겠어. 네. 그 다음에 잠은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잠 편히 못 자겠죠. 네. 또 다른 서로 의심하고 잠도 못 자고 서로 말도 없을 거고요. 그죠? 그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그 누군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살인자 없어요.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다시 조금 화기애애지겠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펜션에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한 명 중에 하나가 엄청난 부자래.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살펴보고 조금 누군가 싶고 누가 부티가 나는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다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죠? 공감되십니까? 또 일어나서
부자는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상황은 살인자도 없었고, 그죠? 부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왜 이럴까? 문화라는 개념은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 어셈션.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 목표라는 건 뭔가 라고 봤을 때 결과적 효익이 중요한 거야. 키워드가. 결과적 효익이라는 게 뭐가 좋아진 건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위생상자를 청결해야겠다. 목표 어떠신가요? 위의 어떤 그 정의에 의하면 결과적 효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성적을 올리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성적을 얼만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면 됐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생상자를 청결하겠다 대신에 환자의 2차 감염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은 요 정도 이상 돼야 되더라. 그게 직무 자격이잖아요. 특히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석사 이상 보통 기준을 잡죠. 그죠? 네. 인사 담당자 되려면 어쨌든 최소 뭐 졸 이상은 돼야 된다. 4년제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직무 자격이잖아요. 그죠? 채용 기준입니다. 그죠? 채용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교육 체계로서도 이제 이게는 이제 뭐냐면 그 능력들,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 체계 잡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 직무 기술서라는 것 자체 안에는 이런 직무에 대한 수준이나 역량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채용에도 활용을 하고 교육과정 개발하는 데도 활용을 한다. 됐습니까? 자, 앞에서 캐스케이딩 된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이 직무 기술서잖아요. 그죠? 이 직무 기술서에서는 그러면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역량이 일단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역량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하면 되겠네. 우리 구성원들이 이 일을 하려면 이 역량을 가져야 돼. 근데 니네들은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물어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교육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I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KPI 다 설정돼 있으시죠? 회사에. 잘 돼 있으십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우리 회사 KPI 잘 설정된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세요? 네네. KPI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세요?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KPI 자체가 성과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래도 인사 담당자분들이라서 그런지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이런 말 물어보면요. 맞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면 측정 가능하잖아. 그죠? KPI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측정 가능하니까 이거 성과로 해서 하면 쓰면 되지 않나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그죠? 근데 KPI는 어쨌든 KPI를 수행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KPI를 설정을 하고 그 수치가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KPI의 역할이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대시보드 아시죠? 계기판. 그 역할을 하는 게 KPI입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자, 제한 속도라는 게 있죠. 제한 속도. 고속도로는 100km.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KPI는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30km 달리면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0km 달리면 미치는 소리 듣잖아.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KPI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운영이 되지 않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이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KPI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KPI 설정 어떻게 하세요? 구성원들 참여를 하십니까? 설정하시는데 보통 내려오죠. 회사에서 니네들 부서에 할당된 KPI 이거니까 내려오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OKR 많이 또 도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서도 이야기 나오면 OKR 도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저도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OKR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MBO입니다. 예, 목적 기반의 어떤 관리 체계인데 이거하고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철학은 동일하더라고요. 철학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넘어와가지고 MBO에서의 어떤 KPI 설정이나 아까 앞에서의 체계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탑다운으로 쫙 내려요. 물론 캐스케이딩 하는 거 맞습니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CSF 도출이 되고 이게 하는 게 맞아요.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참여가 있어야 된다. 구성원들이 아까 말했듯이 갈등이 있을 거고 KPI 조정하는데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을 거고 갈등이 없기 위해서 야 니네들 이거 좀 줄여. 우리가 이거 좀 높이게. 이런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는 황당한 거야. 현실에 맞지 않는 KPI가 내려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라면 까야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KPI 달성하려고 애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된 KPI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CS의 인바운드 사례입니다. 인바운드는 뭐예요? 고객 클레임 받는 부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편하게 보통 생각하는 KPI면 콜 처리 건수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콜 많이 받으면 이 사람들 일 많이 했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임시방편적인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도 반복해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담질 저하가 되고요. 맨날 CS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견이 뭔가 개진이 되는데 들어먹질 않아. 회사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개선점 제안을 CS 콜 받았어요. 문제점이 있대. 그럼 그걸 제안해서 개선을 시키면 콜 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대칭이 되네? 이 사람들은 이 KPI는 많이 받아야지 이 사람들 일을 많이 한 게 되는데 여기는 적게 받아야지 일 많이 한 게 되네? 괴리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더 높아지잖아요. 고객 만족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담사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게 먹혀가지고 막 서비스가 바뀌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 맞잖아요. 상담의 질도 높아지겠죠. 고객님 막 이게 이야기가 잘 나오겠죠. 이쁜 말이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이게 KPI 설정하는데 단편적인 수치에만 급급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 이런 것을 면밀히 잘 따지셔야지 기업에서의 어떤 성과, 성과에 기반한 KPI가 도출이 된다.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2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 저는 한 가지 요인을 아까 말했던 소통의 심리적 안정감도 이야기했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한 번 더 끄집어낼게요. 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씁니다.
성과에 따라서 해고를 당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KPI가 이따만시 높은데 너 이거 못 채우면 자를 거야. 그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해보면. 그 정도니까 이게 약간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묵인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KPI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적정한 KPI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조직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서에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조직 문화 이야기를 꺼냈죠. KPI는 어쨌든 본인들 앞에는 성과야. 성과고 그걸 달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너희는 해고야. 아니면 뭔가 귀책 사유를 묻겠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았잖아요. 맞았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교육 컨설팅 업체라고 해봅시다. 교육 컨설팅 업체도 나름대로 KPI가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 상반기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도 돼 있으니까 요만큼 강의를 운영을 하자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 그러면 KPI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고수를 하면 되나요? 그 고수를 하고 그 건을 갖다가 이제 하반기에 몰아서 채우면 되나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맞잖아요. 1년치 해야 될 거를 갖다가 반년 만에 채우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이란 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모니터링이라는 건 환경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KPI를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대체를 하면 되잖아. 그쵸? 대체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 이거 KPI 어떻게 채울 거야? 한번 바꿔보시죠, 이걸로. 온라인으로 바꿔보시죠. 아, 그래.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온라인 할 수 있는 강사 찾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가 개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협업이라는 이야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앞서 말씀드린 조직 문화가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 그림은 원래 4단계 평가는 뭡니까? 키크패트릭이라는 분이 4단계 평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ROI가 추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하는 교육 만족도 조사하죠. 설문하죠. 그 다음에 학업성 지도. 학업성 지도라는 건 뭐냐요? 이 사람이 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교육한 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가 변화를 했는가.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 이거는 우리 성과 온라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그냥 되어 있는가. 학습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 현업 적용도 이제 서서 이제 일로 넘어갑니다. 이 교육이 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평가하는 거. 성과 기여도라는 것은 얘가 우리 사업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냈어? 라는 거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I라는 것은 우리가 투입한 돈 대비해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야? 라는 관점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쉬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시입니다. 이건 실제 연구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원래 코디라는 거 아시죠? 코디. 네. 예전엔 W사, 지금은 C사로 바뀐. 네. 그래서 코디의 교육이 시행이 됐어요. 2001년도에 시행이 됐고, 페이스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 이분들이 이제 고객 대면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실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될 건가를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 부분. 만족도 부분은 이렇게 체크가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그죠? 그 다음에 학업성 지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업성 지도 부분, 사전 조사의 교육 전에 이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학을 봤는데, 파악을 해봤더니 15% 이해를 하고 있었어. 근데 교육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동일한
뭐 질문을 했더니 98%가 된 거야. 향상이 확실히 됐죠. 아, 교육 잘 됐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때 사용하는 게 아까 말했던 뭐 학습 목표 활용하세요. 학습 목표. 학습 목표 활용하면 외부 컨설팅사한테 뭐 의뢰를 한다는 강사 의뢰를 할 경우에 제대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네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활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습자들한테는 학습 목표에 기반해서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학습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할 수 있는 또 체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학습 목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 디자이너.